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철기입니다. 친노 이재명의 민주당, 배신자 문재인 지우기, 이런 제목입니다. 자, 친노 세력과 호남 세력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문재인을 지우기 시작했고요. 그냥 지우는 정도가 아니라 문재인은 이번 설이 지나고 나면은 다음 설은 없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이가 가장 먼저 친문 세력을 지우려면 누구부터 지어야 됩니까? 문재인을 치기 위해서는 그 주위에 울타리가 되고 있는 고민정이라든지 임종석이라든지 노영민이라든지 이런 비서실장 하던 애들 모두 지워야 됩니다. 조국도 당연히 지워야 되는데, 조국은 지난번에 이 문재인의 책방을 찾았죠. 양산이 들렸을 때 조국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조국을 번체만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조국과 임종석이는 대척관계이기 때문에 임종석이가 조국을 받아주지 마라 그랬죠. 그것을 알고 이재명이는 지금 조국을 받아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전 개인적으로 임종석이가 뒤에서 모두 조종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뇌피셜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임종석이가 비서실장되어서 문재인이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먼저 모든 언론 방송을 장악했습니다. 누가? 바로 임종석이가 민노총을 이용해서 언론 노조를 이용해서 전 모든 방송 언론 노조를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판사 세력부터 모두가 문재인이가 호남 세력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문재인 세력들입니다. 이 판사들도 다 호남 세력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재명은 호남 세력이 아니에요. 이재명이는 친노 세력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 경찰 세력들을 모두가 장악해버렸습니다. 경찰 세력을 장악한다는 것은 호남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그냥 경찰 간부로 다 앉히면 됩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알아서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찰을 문재인이가 손에 넣으면은 대한민국은 완벽하게 임종석이가 그리는 북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적화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김정은이가 쳐내려와서 대한민국을 그냥 이렇게 삼켜버려야 그것이 적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이 그야말로 문재인하고 짝짝꿍이 되었다면은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 사회가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하늘이 도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았다. 최종적으로 임종석이가 그것을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주위에는 조국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 세월호의 비밀은 전 개인적으로 3명이 알고 있다 봐요. 문재인과 조국과 임종석, 딱 3명이 세월호의 비밀을 알고 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의 후계자는 임종석이 아니라 조국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국과 문재인이가 이제 짝짝꿍이 되어서 임종석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이가 임종석이를 비서실장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문재인한테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자, 그것을 잘못 건드린 것이죠. 그래서 임종석이가 조국이 법무부 장관 되는 순간 모든 언론에 조국의 비리를 다 퍼뜨렸던 것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의 비리가 터질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거 누가 했습니까? 모든 언론은 누가 잡고 있다 그랬어요? 임종석이가 잡고 있죠. 그러니까 임종석이가 조국의 모든 것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 사건은 임종석이를 인해서 모두가 터뜨려진 것이죠. 바로 임종석과 조국은 그렇게 대척점이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자, 문재인은 당연히 호남 세력이니까 이낙연을 차기 대통령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친노들은 누구를 대통령을 만들려고 했어요? 바로 이재명을 밀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개딸의 이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대깨문은 없어지고 그 대깨문이 개딸로 변하는 것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이재명이가 문재인을 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자, 문재인이가 그 당시 이낙연을 밀어줬죠. 저 대장동만 있으면은 무조건 이재명이는 끌어내릴 수 있다,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 문재인이가 이재명을 끌어내리는 데는 뭐 문제가 없다,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 왜? 대장동만 터뜨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후보 때 이낙연이와 이재명이 싸울 때 대장동을 이낙연 입을 통해서 터뜨린 것입니다. 그거 다 문재인이가 줬어요. 이재명이 그걸 다 이겨냅니다. 개딸들로 하여금 이재명이가 이낙연을 이겨내버리고 민주당이 후보가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문재인이는 마음 푹 놓고 있었습니다. 자, 판사 세력이 모두 문재인 세력입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모두 문재인 세력입니다. 경찰들도 모두 문재인 세력입니다. 모두 이 언론 방송도 모두 문재인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걱정 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저 대장동만 딱 던져놔 버리면은 자기는 뒤에 가만히 상황 노릇하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무조건 이재명에는 쫓겨난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대선이 되었네요. 자, 대선이 됐는데 대선에는 얼마든지 문재인이는 이재명을 당선시켜 줄 수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킬 수도 있습니다. 쟤네들은 무기가 있죠. 그래서 문재인이가 아슬아슬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게 했습니다. 자, 사실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큰 표차로 저는 이겼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게끔 해준 이유가 뭘까요? 자, 그렇게 해야지 윤석열 대통령도 강력한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압승을 하면은 강력한 힘이 생기죠. 그러나 아슬아슬하게 이기게 하면은 힘이 안 생기죠. 사실은 압승을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이기게 한 그 능력이 나는 문재인의 그야말로 그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 좌파들은 정치를 드라마 쓰듯이 하고 영화 만들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연출로 해서 선동을 해서 우리 국민들을 그냥 울리고 웃기고 하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이미 문재인의 생각은 잡혀 있었죠. 자, 문재인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정권이 바뀌더라도 판사 세력, 경찰 세력, 언론 세력이 모두 문재인 세력이니까 얼마든지 대장동을 가지고 이재명을 끌어내릴 수 있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대장동을 가지고 이재명을 끌어내리고 거기에 이낙연을 앉혀서 이낙연의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김무성 세력 합치면 200석이 넘습니다. 그 세력을 가지고 이태원 사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다. 이것이 이미 드라마로 짜여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문재인은 그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을 끌어내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실패했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왜? 이재명을 살려뒀기 때문에. 이재명도 그것을 압니다. 저 세월호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단초였죠. 자, 그러면 이태원 사건이 우연히 벌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모든 드라마가 짜여져 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 가십니까? 자, 이제는 문재인이가 앉혀놓은 이 법관들도 모두 바뀝니다. 2월 되면은 정기 인사 때 다 바뀝니다. 자, 경찰 세력도 물론 지금 호남 세력이 앉아 있습니다만은 언젠가는 바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언론을 잡고 있는 세력이 누구라 그랬어요? 임종석이죠. 근데 이재명이로 봐서는 문재인을 잡기 위해서는 임종석이나 고민정이나 그 주위에 있는 비서실장 기둥들을 다 없애버려야죠. 울타리를 없애버려야지 바로 문재인을 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재명이는 문재인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1년 반 동안 문재인이가 이재명을 끌어내려고 했으니까. 지난 1년 반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문재인이가 이재명을 끌어내려고 했는지. 자, 그렇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 초기에 이재명을 끌어내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을 이낙연이가 장악하겠죠. 그러면 시나리오대로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이낙연이가 민주당을 장악했다. 이태원 사고가 터졌다. 이낙연이가 이태원 사고를 기준으로 해서 국민의힘과 배신자 세력 김무성과 손잡고 똑같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과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언론을 모두 이 좌파 세력이 잡고 있고 법관 세력, 대법원 모두가 문재인 세력이 다 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1년 반 동안에는 무조건 탄핵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을 끌어내리지 않았죠. 지난 1년 반 동안 모든 언론, 모든 세력들이 이재명을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자, 지난 1년 반 동안에 모든 언론들이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세뇌시켰습니까? 1년 반 동안 문재인이는 양산에 가서 상황 노릇하고 있었고 문재인이가 지난 5년 동안 모두 잘못했는데 그 모든 잘못을 누구한테 원망을 갔어요? 이재명한테 그 모든 원망을 다 쏟아붓습니다. 문재인이는 가만히 양산 가서 그냥 상황 노릇하고 있고 이재명한테 모두 그냥 우리 우파 국민들도 이재명만 미워하게끔 그렇게 만든 것이 누굽니까? MBC, KBS 모든 언론들이 문재인의 지난 5년 잘못을 이재명한테 모두 뒤집어 씌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결국은 이제 이재명이가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문재인의 도움이 필요 없던 것이죠. 그리고 임종석이는 공천 안 주죠. 당연하죠.
이낙연 신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조국이는 지난번에 문재인 책방에 가서 그냥 번칙만치 했죠. 그 번칙만치 한 게 누구 때문에 번칙만치겠습니까? 임종수 눈치 본 것입니다. 문재인이가. 그래서 조국이는 나를 버렸구나 해서 나가서 무슨 당을 차리네 마네 하고 있죠. 그거 이재명이가 지금 살려주는 것입니다. 이재명이가 준연동제로 간 이유가 조국이 살려주고 송영길이 살려주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들어나 마나 소용도 없고 나머지는 모두가 이재명이가 그냥 비례대표 공천을 합니다. 통합비례당으로 해봐야 사실은 거기에 꼬마정당 하나 넣어주고요. 실질적으로는 조국과 송영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준연동제로 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상당히 길어졌네요. 그래서 지난 1년 반 동안은 문재인이가 이재명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모든 언론을 동원해서 대장동을 모두 파헤치고 결국은 이재명을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이재명을 끌어내리지 않았죠. 누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을 끌어내린 순간 이낙연이가 민주당을 장악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었다니까요. 지난 1년 반 전에 만약에 이재명을 끌어내렸으면, 그러나 탄핵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결국 어떻습니까? 골치 아픈 또 이재명과 이제는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재명이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이재명이가 알아서 다 해줄 것입니다. 이재명이 알아서 임종석 다 내쳐주잖아요. 이제는 총선이 끝나고 나면 무조건 문재인 조사 들어가고요. 문재인 조사 들어가면은 이재명이가 문재인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문재인의 다음 설은 없다. 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이재명을 이제 그야말로 제대로 한판 붙었습니다. 이재명을 직격하고 나왔는데요. 왜 내 책임이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을 직격하는 것이죠. 17년 1월 당시에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도 후보 시절에 어느 방송에 1호 대선 공약이 뭐냐는 질문에 윤석열 검사 같은 사람 검찰총장 시켜서 정부의 부패를 일수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책임이 아니라 이재명도 그렇게 그 당시에는 윤석열 총장을 띄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기자들이 엄청 나왔죠. 마치 임종석이 대통령이나 되는 것처럼 모든 기자들이 쏠려왔습니다. 자, 이 방송 언론은 누가 잡고 있다? 임종석이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리 꽂았다느니 김무성이가 나갈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할 것이고요. 김성태가 나갈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할 것이고 이준석이 나갈 때도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경률을 내세워서 그런 갈등 관계를 일으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말씀 드립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